예, 비슷한 형식의 다른 문제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벽에, 벽에 사다리가 이렇게 길게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 수직벽에는 마찰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끈한 수직벽, 그러니까 수직벽에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고요. 이 바닥에는 마찰이 작용해요. 바닥에는. 좀 희한하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힘을 찾아보면은 우선 그 막대가 어,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다면 막대 한가운데 여기에 이제 그 막대의 중력 이게 아래쪽으로 작용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대란다 지금은 사다리, 이 바닥이 사다리를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작용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 같은 게 없다면 사다리가 쓰러지겠죠. 그러면서 왼쪽으로 이게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갈 거란 말이니까 왼쪽으로 못 가게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이 이렇게 세 기가만 있으면 이게 절대 병립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직항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수직벽에 의한 그 수직항력,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게 사다리에 작용하는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정지 마찰력, 그리고 수직벽에 의한 힘을 P라고 합시다. 힘 찾았고요. 뭐 좌표축은 그냥 보통 이런 좌표축. 이때 R자 힘의 X 성분, R자 힘의 Y 성분, R자 돌림힘, 예, 세 개 다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그리고 힘 4개가 다 편하게도 X 성분 아니면 Y 성분 둘 중에 하나만 가지죠. 네, 그럼 좋죠. 자, 정지 마찰력이 오른쪽, 힘 P가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건 0이고, 자, 수직항력이 위쪽, 중력이 아래쪽,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는 0이고, 예, 그래서 수직항력은 mg가 얻어지겠죠. 뭐 여기서는 정지 마찰력이 P와 같다는 게 얻어질 테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병진평형. 자, 다음은 이제 R자 돌림인. 그러면은 병진평을 이루니까 해중축을 어디로 잡든 상관없는데 힘 4개인데 기항이면은 이제 좀 최대로 줄여주는, 예, 여기가 좋겠죠. 그래야 그 수직항력과 정지마찰력에 의한 돌림이 0이 되잖아요. 그 4개 중에서 무려 2개가. 그러면 아우 개꿀. 자, 그래서 먼저 P에 의한 돌림을 구해보면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빠르게 구하는 방법. 자, 위치 벡터를 힘 벡터에 대해서 또는 힘 벡터를 위치 벡터에 대해서 분해한다. 그래서 거기에 수직한 성분을 곱한다 그랬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요게 위치 벡터, 그러니까 길이 L인데 이거를 뚜뚜뚜뚜뚜뚜 나누면은 수직한 성분이면은 얘죠. 얘. 그러니까 뭐야?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얘는 L 사인스타가 되죠. 그리고 어 반시계 방향 회전하니까 플러스, 그래서 PL 사인스타. 예, 돌리면 상당히 빠르게 계산했죠. 자, 다음 이제 중력 mg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L, 그러니까 사다리의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할 때 한가운데 무게중심이 있을 테니까 그 2분의 L. 이것도 뚜뚜뚜뚜뚜뚜 분했을 때 중력의 수직한 성분은 이번엔 여기에요. 이번엔 여기. 그러니까 L 코사인 세타. 그래서 mg L 코사인 세타. 근데 중력에 의해서는, 예, 시계 방향을 회전하니까 음수.
그래서 이거는 0.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뭐 예쁘게, 뭐 일단 L이 지어질 테고, 그러면 이제 P는 mg 코사인 스타 나누기, 2분의 L이잖아. mg 코사인 스타 나누기 2 사인 스타. 근데 사인 스타분의 코사인 스타는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세타. 물론 이제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코탄젠트 세타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라 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 각도 세타의 최소값, 세타 미니멈을 구해달라 이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서 느닷없이 부등식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정지마찰력은 최대 정지마찰력 이하다. 근데 최대 정지마찰력은 정지마찰력에서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예, 좀 느닷없지만 이 부등식이 등장해요. 그래서 정지마찰력이 P하고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mg랑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P는 이 탄젠트 세타분의 mg, 복잡하지만 이게 P였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번에는 mg가 지어지고, 그러면은 어, 탄젠트 세타가 어, 2 뮤s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세타는 탄젠트의 역함수 2 뮤s분의 1 이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뮤s가 문제에서 정지마찰 계수가 0.4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탄젠트의 에이,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약 51도가 나와요. 이 51도가 세타의 최소값, 세타 미니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의 아주 흥미로운 결과는 뭐냐면, 뭐, 막, 사다리의 길이, 사다리의 질량, 그런 거는 세타 미니멈에 영향을 안 주고, 오직 정지마찰계수 뮤 S가 세타 미니멈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그런 흥미로운 결과가 얻어졌죠. 어떻게 보니까 이 문제가 앞에 문제보다 더 쉬웠네. 왜냐면은 힘이 작용하는데 여기 힘들은 X성분하고 Y성분 둘 중에 하나만 같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0이고, 앞에 문제는 X성분, Y성분 둘 다 갖는 힘들이 있어가지고 사전 빌드업을 걔네들 분해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쉬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 푸는 그 로직,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진평이 0이다. 거기서 그 R자임의 X성분이 0, R자임의 Y성분이 0, 그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고, 회전평이 0이다. 그래서 총 3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병진평을 이루기 때문에 회전축은 어디로 잡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 중에서 어떤 그 힘들이 이에 의한 돌림 힘이 0이 되는 그런 회전축을 잡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타 쌍피로 두 힘에 의한 돌림 힘이 0이 되는 회전축을 잡았었죠. 그럼 개꿀이에요. 자, 그래서 병진평형 문제들은 이런 로직으로, 이런 논리로 푸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테마가 정적평뿐만 아니라 탄성도 있단 말이에요. 탄성, 즉 물체의 변형. 그래서 물체의 변형을 우리가 전혀 안 배웠던 건 아니에요. 그 융수철의 길이 변화에서 우리가 배우긴 배웠죠. 그거를 그 융수철의 길이 변화에서 우리가 후계 법칙, 그래서 융수철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한다.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좁은 의미의 후계 법칙.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해서 넓은 의미의 후계 법칙을 쓰면은, 어, 힘 대신에 변형력. 이걸 이제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수철의 길이 변화. 용수철이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변형. 영어로는 스트레인. 그래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비례한다. 이게 넓은 의미의 후계 법칙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탄성 요 주제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후계 법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길이 방향으로의 탄성. 예, 그래서 이런 물체가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물체의 길이가 지금은 이제 늘어난 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때 변형력을 뭘로 보냐면 그냥 힘으로 안 보고 단위 면적당 힘을 단위 면적당 힘 이걸 압력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변형력으로 보고요. 변형은 이 물체가 늘어나는 길이 델타 L 말고 그거를 처음 길이 LI로 나눈 거 이거를 변형으로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좁은 의의 후계 법칙에서는 이제 그 비례상수가 용수철 상수 K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례상수를 Y라고 쓰고 이 Y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 아유 젊은 비율이야. 그래서 역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용수철 상수와 마찬가지예요. 용수철 상수가 크면은 용수철이 뻣뻣한가요? 말랑말랑한가요? 예, 용수철 상수는 다른 말로 스팀니스, 뻣뻣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크면은 뻣뻣해요. 마찬가지로 역률이 크면 변형이 잘 안 돼요. 역률이 크면. 요 얘기도 해야겠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F는 LI분의 AY 델타 R.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용수철 상수 K로 몽땅 좀 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용수철 상수 K가 LI분의 AY다. 그러니까 용수철의 원래 길이분의 단면적?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Y를 곱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수철 상수가 LI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긴 용수철은 늘리기 쉬워요. 용수철 상수가 작아요. 짧은 용수철은 늘리기 힘들죠. 용수철 상수가 크죠. 네, 그런 그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률의 단위는 결국 변형의 단위가 없거든요. 변형이 분모도 길이, 분자도 길이니까 둘 다 단위가 미터. 그래서 변형의 자체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률의 단위는 A분의 F, 일명 압력.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이제 역률의 단위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유체역학 가서 배우겠지만, 이걸 이제 그, 파스칼이라고도 합니다. 파스칼. 자, 이 얘기를, 두 번 더 할 거예요. 자, 다음은, 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그, 위하고 아래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사실 두 힘을, 물론 공중에 둥 떠 있으면
두 힘을 이렇게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이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다. 그럼 그 위에 힘을 가해주면은 바닥하고 접촉한 부분에서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쪽 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럴 때 변형력을 뭘로 하냐면은 역시 단위 면적당 힘, 다시 말하면 압력, 그리고 이제 변형된 정도는 지금 이제 델타 X만큼 옆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수직 길이가 H. 그래서 H분의 델타 X를 변형된 걸로 봅니다. H분의 델타 X는 달리 말하면은 이제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H분의 델타 X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뭐 달리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비례한다. 이때 이제 비례 상수를 보통 S로 쓰고, 왜냐면 영어로 시어 모듈러스, 우리말로는 측밀림 탄성률. 얘도 역시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고, 유체역학으로 말하면 이제 파스칼이 되겠죠. 예. 다음. 자, 다음은 뭐 풍선이 있어요. 풍선. 자, 풍선이 있는데 이제 풍선이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사방에서 이제 압력이 작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 틀린 말이고 압력에 의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압력에 의한 힘인데 그냥 압력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압력이 더 커져요. 그러면 당근 풍선이 부피가 줄어들죠. 응? 풍선이 부피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변형력은 압력 변화 델타 P를 변형력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변형은 처음 부피 VI분의 그 부피 변화 델타 V 이거를 변형으로 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부피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좌변은 양수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우변이 음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요 마이너스 부호예요. 요 마이너스 부호. 요걸 반영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좌변과 우변을 둘 다 같은 부호로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상수를 B로 쓰고 이 B는 이제 벌크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부피 탄성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단위가 역시 뉴턴 퍼 제곱미터고 유체역학으로 말하면 이제 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탄성 물체 변형에 관한 건데 다 그 넓은 음의 후계 법칙을 써요. 그러니까 좁은 음의 후계 법칙.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그 길이 변화에 비례한다. 그리고 비례상수가 용수철 상수. 근데 그거를 확장해서 넓은 음의 후계 법칙. 변형력과 변형은 비례한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그 비례상수가 뭐 역률, 뭐 측밀림 탄성률, 부피 탄성률 뭐 그런 식으로 되었던 겁니다. 이거 원래 다들 그렇게 완전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짚고 넘어가 봤고요. 이렇게 이제 개념 설명으로만 떼우긴 그렇고 관련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예전에 어떤 무대에서 케이블을 타고 짜잔 그 배우가 등장하는 그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자, 그때 장력이 940N이었대요. 그리고 그 줄의 원래 길이가 10m, 그리고 0.50cm 이상 늘어나기를 원치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길이가 변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역류를 알아야 되는데, 철의 경우, 이제 이런 거는 교재 내용을 찾아보던가,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던가, 그러면 역률 알 수 있어요. 역률이 20 곱하기 10의 10승, 엄청 크죠? 10의 10승. 이렇게 엄청 크다는 말은, 철이 엄청 뻣뻣하다. 잘 안 늘어난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변형력. 어, A분의 F는, 변형. 처음 길이분의 길이 변화에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가 역률 y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그 철사 그 줄의 단면적이 y 델타 L분의 FLI, 그쵸? 그런데 이, 그, 이 줄이 그러니까 단면이 원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은 지름을 일어나는 거죠. 지름, 다이아메터. 자, 그래서 자, D는 이제 암산을 좀 해보면 2배의 루트 FLI 나누기 파이 Y 델타 L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빠바쌤 푸는 거 많이 봐왔겠지만 미리부터 숫자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수예요. 어, 일단 수식으로 다 전개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숫자 대입하는 거, 그게 고수입니다. 2배 루트 파이 y가 20 곱하기 10의 10승 델타 L이 0.50cm인데 단위 바꿔야죠.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분의 힘이 940N, 처음 길이 10m.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3.5mm. 그러니까 역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매우 조금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노스의 공이 있는데, 이걸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깊은 곳 가면은 이제 수압 때문에 압력이 커지죠. 그래서 압력이 커져가지고, 어, 말하자면, 처음 압력이 1.0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였고, 나중 압력이 2.0 곱하기 10의 7승 뉴턴 퍼 제곱미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 대기압, 이런 거 보통 1기압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얼마야? 무려 200기압이네. 200 곱하기 10의 5승일 테니까. 그리고 유체학학에서 배우게 될 텐데, 물속으로 10m 잠수할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커져요. 그럼 이거는 190m, 아니, 190m, 10m 할 때마다 1기압씩 1900m 잠수했네. 이거는. 그러니까 190기압 증가한 거 보니까, 아니, 뭐야, 199기압 증가했죠? 1990m 정도
그러니까 얼추 2000m 잠수한 거죠. 얼추 2000m. 물론 가장 깊은 그 뭐 바다는 뭐 10,000m 넘어가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깊은 바다. 자, 이럴 때 공의 이제 처음 부피가 0.50 세제곱미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세는 이제 황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리와 그 아연의 합금. 그래서 얘가 벌크 모듈러스가 부피 탄성률이, 이것도 역시 뭐 교재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6.1 곱하기 10의 10승, 얘도 엄청 크죠. 자, 그러면은 이때 노세공의 부피 변화를 구하래요. 그러면 앞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압력 변화가 변형력이고, 변형은 처음 부피분의 부피 변화. 근데 이제 델타 P가 양수면 델타 V가 음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부호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도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탄성률 비례상수로 오죠. 자, 그래서 따라서 델타 V는 마이너스 B분의 VI 델타 P, 마이너스 VI가 0.50 세제곱미터, 델타 P는 나중 압력 2.0 곱하기 10의 7승 빼기 처음 압력 1.0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부피 탄성률은 6.1 곱하기 10의 10승.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예상됐죠. 이게 부피 탄성률이 매우 큰 거 보니까 부피 변화가 조금 되겠구나. 그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부피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탄성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앞서서는 역률 이용하는 거, 지금은 부피 탄성률 이용하는 거 구해봤고요. 뭐 여러분들 뭐 교재 연습 문제나 그런 거에서 또 다른 탄성률, 그러니까 측면적 탄성률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풀어줄 거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12장 정적 표현과 탄성 부분을 다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